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이란 건 기본적으로 10인 이상 기업, 그리고 10인이라고 할 때는 대표자는 뺀다, 필수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인가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 과태료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보니까 두껍더라고, 종이가.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 뭐 혹은 취업규칙의 정의 말씀을 해주시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내부 준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이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부 인사규정이라고 만들어 두실 수도 있고, 복무규정이라고 만들어 두실 수도 있고, 보수규정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 놓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다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뭐 들어간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네. 뭐 그걸 다 저희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는 거고, 주요하게 넣어주면 좋은 부분 뭐 이런 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 이제 노동부에서 표준 취업 규칙이라는 거를 보통 만들어서 배포를 해두고 있어서 대부분 네. 이제 쉽게 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로기준법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필수 기재사항이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의 종류에 뭐 여러 가지 규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수십 조가 되죠.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거는 임금, 뭐 근로시간, 복무규율에 관한 것들, 그리고 포상, 징계규정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들, 특히 모성보호에 관한 거, 예를 들어 출산휴가가 있을 수 있고, 네. 육아휴직도 있고, 뭐 생리휴가 또는 뭐 난임치료휴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들어왔고 반드시 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만들어서 신고를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엔 이게 새로 규정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별도로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별도로 변경 신고란 걸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취업규칙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할 때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런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제정을 하시는 거고, 네. 제정된 취업규칙을 변경하실 때에는 똑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변경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게 다릅니다. 양식은 당연히 이제 쓰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양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죠. 제정되거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어떤 것들이 제정이 된다, 변경이 된다는 거 설명해 주시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정 또는 변경을 하시는 게 법적인 방식이다. 취업규칙 할 때는 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적으로 연차 대체 합의라는 거를 할 때 근로자 대표를 뽑고, 또 현행법상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가 있는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에는 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고요. 근로자 대표를 뽑는 거랑 취업규칙 신고하는 거랑 사실은 무관하네요. 그렇죠.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연차에 관련된 부분이나 지금 얘기하신 뭐 탄력 근로제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면 그때는 뽑아서 해야 된다. 네, 뭐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혹시 저희 이제 영상 보신 분 중에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이 많으신데, 취업규칙 신고할 때 적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최소한으로 규정해 두시는 것이 사업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최소한이라고 하면 그런 거겠죠.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저희가 1년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취업규칙에 1년 이상으로 규정하실 수도 있겠죠. 2년을 주신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중소규모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라고 하면 연차 대체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1년 동안의 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가령 뭐 3월 1일, 5월 5일처럼 빨간 날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으로 뽑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이제 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 대표 뽑으시고, 그 근로자 대표랑 연차 대체 합의서라는 걸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 연차 대체 합의서는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취업
취업 규칙에다가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무한정 앞으로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근로기준법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요. 이 연차 대체 합의라는 것도 앞으로는 못하게 되세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이번 올해부터네요. 연도 올해부터 네. 바로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30인 이상, 내후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설날, 3일절 이런 날들을 유급휴일,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쉬어야 되는 휴일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기존에 보면 여름 휴가 말고는 따로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사장님들 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때까지는 활용하실 수 있으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여기서도 빠지네요. 연차 일수에서. 그렇죠. 연차를 애초에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를 줄 부여하지 필요가 않아도 없는 거죠. 되는, 그렇죠. 일단 오늘 취업 규칙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차 대체 합의, 뭐 연차 관련된 내용도 넣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까지 네. 이야기 나눴습니다.